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덕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덕스는 리액트를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 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상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리액트에서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사용이 요구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덕스는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라이브러리이고요. 리액트뿐만이 아니라 앵귤러나 뷰, 그리고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리덕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등의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이고요. 리액트에서는 리액트 리덕스를 통해서 리액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덕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상당히 많이 구조화되어 있는 채로 쪼개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는 앱이 하나가 있다고 하고요. 그 앱 안에는 유저 인포와 그 유저가 활동한 내역이 들어있는 액티비티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유저의 인포 컴포넌트는 또다시 베이직 인포와 익스트라 인포 두 가지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컴포넌트로 또다시 나뉠 수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베이직 인포 또한 베이직 인포 안에서 스테이터스 컴포넌트와 뎁트 컴포넌트, 디파트먼트 컴포넌트로 또다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층화되고 구조화되면 재사용성에서 좋은 장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상태를 관리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리액트의 각 컴포넌트는 각각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라는 컴포넌트에서 직책 정보가 보여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디파트먼트 컴포넌트에서도 직책이라는 내용이 함께 보여져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감싸고 있는 베이직 인포 컴포넌트에서 상태를 관리를 하고 그 관리된 상태를 각각의 컴포넌트로 프롭으로 넘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책 정보가 베이직 인포에서 관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추가 정보에서도 직책에 따라서 어떤 직책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즉, 익스트라 인포에서도 직책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직책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베이직 인포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유저 인포에서 직책 정보를 관리를 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로 프롭으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직 인포에서는 넘겨받은 프롭을 또다시 각각의 컴포넌트로 넘겨줘야 돼요. 자, 이미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 유저가 했는 활동 중에 동아리의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컴포넌트에서 직책에 따라서 어떤 동아리를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직책 정보가 또다시 필요한데 이 직책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위에 있는 앱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컴포넌트에서 이러한 직책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직접적으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덕스인 거고요. 이 리덕스를 통해서 각각의 직책 정보를 필요한 컴포넌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그림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쇼핑을 할 수 있는 shop.js라는 컴포넌트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는 제품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list.js가 감싸져 있고요. list.js 안에는 item.js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의 아이템을 보여주는 아이템의 리스트 목록을 보여주는 item.js가 들어있고 그 item.js 안에는 제품의 이미지, 사양, 가격을 보여주는 컴포넌트가 또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item.js가 이 list.js에서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컴포넌트가 다양하게 쪼개졌는데 여기에 상단에 쇼핑 리스트라는 메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아이템이 담겨야 되는 cart.js가 컴포넌트로 shop.js 안에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한 값이 chart.js로 전달되기 위해서 리덕스를 사용을 해서 다이렉트하게 업데이트를 시키고 다이렉트하게 받아오면 상당히 간편하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덕스는 중요한 컨셉트가 코어 컨셉트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컴포넌트와 스토어가 있는데요. 컴포넌트는 저희가 바로 화면을 보여줄 뷰, 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스토어는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컴포넌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컴포넌트에서 어떠한 값이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값을 스토어에 업데이트를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하게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액션과 리듀서를 통해서 값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컴포넌트에서 액션으로 디스패치를 통해 액션으로 호출을 하게 되고요. 이 액션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리듀서에 의해서 핸들링이 되고 그 핸들링에 따라서 상태값이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된 스토어를 저희는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덕스의 코어 컨셉이고요. 이 코드도 사실 이 형태대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덕스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리덕스 코드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을 React.js 프로젝트로 옮겨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덕스 바닐라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 저희가 npm을 통해서 리덕스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pm init-y 플래그를 사용을 해서 기본적인 옵션으로 패키지 JSON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pm install 리덕스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pm install 리덕스를 통해서 리덕스를 설치를 하고요. 리덕스를 불러오기 위해서 store.js를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드 모듈에 ES6의 임포트가 아닌 Node.js의 require문을 통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const redux는 require redux 해서 이 리덕스가 제대로 불러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node store.js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펑션들이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반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코어 컨셉을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액션스와 그리고 리듀서를 통해서 스토어를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토어와 리듀서 액션스 요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subscribe를 통해서 뷰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또 디스패치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액션스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스는 arrow 펑션 형태, 일반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arrow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내세워서 add subscribers, subscriber로 하는 게 맞겠네요. add subscriber라는 액션을 하나 정의를 할 거고요. 여기 액션 안에는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게 되는데 오브젝트 안에 type이라는 프로퍼티에 저희의 타입을 작성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add subscriber라는 액션이라는 타입을 정의를 한 거고요. 하단에 리듀서를 작성을 할 때 이 타입이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타입을 따로 정의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st add subscriber라고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타입을 상수값으로 변수값으로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타입이 add subscriber를 가진 오브젝트를 반환해주는 액션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액션을 리듀서에서 핸들링하게 되는 겁니다. 리듀서는요, 자, const reducer라는 일단 이름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arrow 펑션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이 arrow 펑션 안에 reducer는 두 가지의 인자를 넘겨받을 거예요. 바로 state와 action이라는 두 가지의 값을 넘겨받을 거고요. 액션은 바로 이 값을 넘겨받을 거고요. state는 저희가 초기 값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initial state라는 초기 값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subscribers 라는 넘버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넘버는 지금 현재 365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 값을 저희가 리듀서에 넘겨줄 건데, 만약에 이 스테이트 값에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초기 값으로 이니셜 스테이트를 받아서 사용하겠다라는 스테이트를 넣어줬고요. 바로 이 리듀서 안에서 스위치 문을 통해서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핸들링을 하는데 넘겨받은 이 액션의 타입을 통해서 핸들링을 할 거고요. 액션의 타입이 받을 거고, 케이스가 만약에 add subscriber라는 타입일 경우에 리턴을 해줄 건데요. 바로 state를 리턴을 해줄 겁니다. state 값을 리턴을 해줄 거고요.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state 값을 리턴을 해줄 거고, 거기에 값을 추가로 변이를 시킬 겁니다. subscribers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state의 subscribers가 365가 여기 나오겠죠. 365 더하기 1 이 된 값을 일씩 증가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리듀서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디폴트인 경우에는 리턴으로 그냥 스테이트를 리턴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리듀서를 작성을 했고요. 만약에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토어를 생성을 해서 이 리듀서와 액션을 적용을 해볼 차례입니다. 스토어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create store라는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const create stor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redux, 저희가 불러온 라이브러리의 redux 안에 들어있는 create store라는 함수를 여기에 변수 안에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거고 함수 자체를 그대로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const store는 create store 바로 이 리듀서를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인자로 리듀서를 바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콘솔 로그로 스토어를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스토어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store.js를 콘솔 로그를 찍어봤더니 디스패치도 있고 subscribe, get state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토어 안에 get state 명령을 통해서 어떠한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subscriber는 365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를 저희가 디스패치를 통해서 다시 요약을 하면 redux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요. create store라는 변수 안에 create store 함수를 담아놨고 타입을, 액션 타입을 정의를 했고 액션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액션 코드는 타입을 가진 오브젝트를 반환을 하고 있고요. 리듀서는 initial state 값으로 초기화를 되어 있고 값이 없을 경우 initial state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액션을 두 번째 인자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인자로 액션에는 타입을 통해서 핸들링을 하게 되고요. 핸들링을 할 때 add subscriber라는 경우에 리턴을 해주는데 기존의 state 값의 카피를 통해서 subscriber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코드가 들어있는 거고요. 아무런 액션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state를 리턴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리듀서를 통해서 스토어를 create 했고요. 그 create store 함수의 인자로 리듀서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어에
getState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접근을 해서 이러한 코드가 나온 것이고요. 디스패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스토어를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에 디스패치 하고 디스패치 할 때 명령을 액션을 디스패치 해주시면 돼요. add subscriber라는 액션을 이렇게 호출을 해주게 되면 리듀서가 작동을 하면서 상태의 값이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getState를 한 번 더 불러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365였다가 디스패치가 일어난 후에 366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콘솔 로그를 계속 확인해도 되겠지만 저희는 스토어에 subscrib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arrow 펑션을 인자로 받고요. 함수를 인자로 받고 콘솔 로그로 subscribe 그리고 스토어에 getState를 콘솔 로그를 찍어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치를 한 5번 정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store.js를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subscribe에 의해서 콘솔 로그가 5번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태 값도 일씩 증가가 일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스토어를 생성을 할 때 리듀서를 하나의 인자로 넘겼는데 두 번째 인자로 미들웨어라는 거를 넘길 수가 있어요. 로거를 미들웨어를 한번 넘겨볼 건데요. 로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npm install redux 로거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시면 상단에 불러와야 되겠죠. 네. redux 로거는 require redux 로거 그리고 자, const 로거는 redux 로거에 create 로거라는 함수를 여기 안에 로거 안에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리덕스에서 포함되어 있는 기능 하나를 더 불러와야 되는데요. const apply middleware 라는 거를 불러와 주시면 돼요. redux apply middleware 라는 함수를 여기 안에 넣어 놓고요. 자, 하단에 스토어 부분에서 reducer apply middleware를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그 안에 인자로 로거를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ubscriber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npm이 아니고 node store.js를 하게 되면 상세한 로그를 시간과 함께 발생한 시간과 그리고 이전 값과 그 다음 값 그리고 어떠한 액션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구독자를 증가시키는 액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리듀서 이름도 그리고 스테이트 이름도 약간 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subscribe state로 바꾸고요. 리듀서도 subscriber reducer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에 저희가 리듀서가 아닌 subscriber reducer와 그리고 리듀서 안에 state도 subscribe state로 초기 값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왜 바꿨냐 하면 리듀서가 여러 개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const view state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자, 조회수를 처리해주는 액션과 핸들러 리듀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iew state는 view count는 100회로 하고요. 그리고 const reducer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자, view reducer를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arrow 펑션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state와 액션을 받을 건데요. 자, state는 초기 값으로 아무 값도 넘어오지 않으면 view state라는 것을 초기 값으로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통해서 핸들링을 할 거고요. 자, 액션의 타입을 case로
처리를 할 거고요. 케이스, 자, 여기 타입을 하나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타입을 add subscriber가 아닌 add view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view count로 하는 게 낫겠네요. add view count. 자, 그리고 여기 타입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액션도 새롭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add subscriber가 아닌 add view count 라는 액션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타입은 add view count를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는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view reducer의 케이스가 view count인 경우에는 리턴을 해주는데요. 자, 리턴을 해주는데 리턴은 오브젝트 형태로 리턴을 해줄 거고요. 자, 기본 스테이트의 view, 자, view count가 스테이트의 view count 더하기 1을 값으로 넘겨주는 그런 리듀서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 값인 경우에도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return state. 자, 그러면 이제 스토어에 저희가 만든 리듀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자로 저희는 subscriber 리듀서를 넘기고 있어요. 자, 두 개의 리듀서를 함께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combine reducer라는 건데요. combine reducer는 리덕스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const combine reducer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리덕스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combine reducer라는 함수를 여기 변수에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root reducer라는 걸 생성을 할 거고요. root reducer, 이 안에는 combine reducer 메서드 함수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인자로 넘겨서 컴바인된 리듀서가 생성되도록 할 거고요. 이 오브젝트 안에는 프로퍼티로 저희가 사용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view라는 리듀서 카운트로 view 프로퍼티에 view 리듀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subscriber 구독자를 관리하는 subscriber 프로퍼티에는 subscriber 리듀서를 매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트 리듀스를 바로 스토어에 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시면 두 개의 리듀서가 컴바이닝이 돼서 저희가 스토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add subscriber가 아닌 한 3개, 2개 정도는 add subscriber 대신에 add view count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store.js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가한 미들웨어의 로거에 의해서 상태값이 변하는 내역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왔고요. 그 후에 미들웨어라는 것을 추가도 해줬어요. 그리고 액션을 통해서 액션 타입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액션 오브젝트를 리턴해주는 액션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을 핸들링 해주는 리듀서를 작성을 했고요. 리듀서는 스테이트와 액션 두 가지를 인자로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루트 리듀서의 컴바이닝 리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듀서들을 컴바인해서 스토어를 생성을 했고요. 생성을 할 때 apply 미들웨어를 통해서 미들웨어를 함께 추가를 해서 저희가 로그를 찍어보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디스패치를 통해서 저희가 작성한 액션을 호출했고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본적인 리덕스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리덕스 턴크로 디스패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실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리액트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으로 리덕스가 사용이 되는지 또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